2021 기억이천 박람회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박람회를 즐기고 계시는데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지금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오늘 정말로 기억이천 꿈꾸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자리부터 또 착석해 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이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관상어와 함께하는 제2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또 아주 멋지게 모셨습니다. 한국관상어 협동조합 전정훈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저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한국관상어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 전정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기억이촌 우수 기원인으로 선정이 돼서 이런 자리에 이제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궁금하신 점들 많이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게 자료를 준비했으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자, 관상어와 함께하는 제2의 삶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수산업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를 졸업을 해서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되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제가 좋아하고 자신 있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관상어를 통해서 제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궁금하신 점들이 해소가 되실 수도 있는데 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기억이촌의 과정 그리고 갈등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제가 딱 한마디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상어 심사위원으로 제가 대한민국 유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를 이제 통틀어서 대한민국 대표로 국제심판 잭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이제 한국관상어 협동조합의 이제 로고이고요. 그 위에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이제 관상어 심사위원 타이틀입니다. 저의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울진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989년 10월 5일생이고요. 그리고 다들 비슷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역에서 모든 학교를 나왔습니다. 부구초, 부구중, 울진고를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권도 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대학에 갔다가 제가 좀 기촌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2016년도 1월 2일에 전입을 했고요. 사실 제가 하루만 늦었어도 지금 기억이촌 자금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 5년이 되기 전에 꼭 기여를 신청을 하셔서 자금을 신청해야지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원래 건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태산이라는 곳에서 고철 그리고 이제 철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건설에 관련된 제반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굴삭기도 제가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지게차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심지어 용접도 제가 다 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고요. 제가 충분히 준비한 끝에 이제 교육을 다양한 곳에서 받았어요. 전라도도 가고 이제 서울도 오고 또 온라인으로도 받고요. 그래서 2019년도 4월경에 이제 3억 원이란 자금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택 자금을 일부 7천만 원인가 받을 수 있고 나머지를 이제 기업 창업하는 데 쓸 수가 있었는데 저는 전부 다 기업 창업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주택 자금을 하게 되면 좀 기업 창업 자금을 받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둘 다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곳에 비중을 줄이고 창업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창업 자금을 받기 전에 법인회사를 하나 차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상어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기억이촌 창업 및 주택 자금에 사업자가 없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회사를 먼저 차리고 다시 이제 제가 추후에 법인 대표 자리를 이제 찾아온 케이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관상어 전문 심사위원을 2019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시아 구피협회 그리고 세계 구피협회 그리고 유럽 연합에 관련된 구피협회에 가입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 대표로 등록이 돼 있고 현재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울진 관상어 협동조합으로 제가 지역명을 사용해서 설립을 했지만 관상어 시장이 대한민국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위를 좀 크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이제 개정을 했고요. 이때 2020년도 3월 달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이제 심사위원을 나가다 보니까 제가 주 전공이 이제 구피인데 구피 관련된 이제 ANA 타이완 대만 구피 협회와 관련된 업체에서 사료 총판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저의 기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다음에 관상어 산업 자문위원이라 해서 현재 아시는 분들은 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경북 상주에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가 설립된 데 많은 일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제가 사회적 경제 협의회 감사를 맡고 있고요. 뭐 수익과 지출에 관련된 부분부터 그 경북 울진에는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협의회 감사를 맡게 됐고 나머지는 현재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실 수 있고요. 말이 좀 빠르죠. 혹시 관상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관상어는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보고 즐기는 겁니다. 관상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집에 간단한 어항에 구피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디스커스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메기과에 코리도라스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교구 사업을 해서 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이렇게 납품을 해서 또 뭐 사업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관상어 사업은 이제 생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6차 산업에 관련되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호 기촌의 추진 배경. 일단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운동을 했다는 이제 고정관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상어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가서 지역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그림이 제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CAD, 맥스, 포토샵 이런 설계 프로그램을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해서 지금 건설회사 아까 주식회사 태산에서 많은 이제 기여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싶어졌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관상어 양어장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다음 뭐 추억의 물고기 이 부분은 지역에 이제 농어촌에 가시면 수로에 왜 고기를 많이 잡으시던 그런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 그런 고기를 잡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하천에 토속 어류가 사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을 위해서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나의 직업. 자랑할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생겼던 점이 심장 이식을 제가 2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여를 준비하면서 많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꿈을 계속 꾸고 있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관상어를 통해서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인재 마찬가지로 제가 울진에 갔는데 이제 젊은 20대가 부모님이 또 계시는데 아무것도 없이 있다 보면 뭔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운동했던 그 또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어떤 지역의 스타가 돼서 나도 이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떠한 동기 자극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폐기물 문제. 저희가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철을 하게 되고 폐기물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폐기물이 바닷가에 가면 플라스틱이 많이 있고 거북이가 먹게 되고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죠? 갈매기 속에 뭐 플라스틱이 많이 있다든가. 사실 그 모든 행위들이 개개인의 그런 스스로 관리를 하다 보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하고 잘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저는 그거를 다시 되살리는 사업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토속 어류를 방류를 해서 이제 하천의 생태계를 다시 복원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관상어와 토속 어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상어 사업 친환경 생태도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제 진행하게 됐고요. 그다음 내 인생의 국가대표도
운동으로 이루지 못한 꿈을 관상어로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촌 준비 과정,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요. 근데 사실상 제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유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에든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돈이 많이 벌리든 적게 벌리든. 그 사람의 이제 마음을 얻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로 이어지고 그 매출이 다시 소문이 나서 제가 자연스럽게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2017년도 7월 5일 날 제가 법인 회사를 차렸을 때는 매출이 빵원이었습니다. 그 해 연도에도 5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019년도가 되었을 때 양화장 공사를 하면서 기억이촌 그 정책 자금이 이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양한 길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제가 유통하는 제품을 갖고 왔는데 이게 양식업에 필요한 기본 제품이 있어요. 이게 알테미아라고 해서 초기 플랑크톤을 배양을 해서 초기 치어한테 먹여야지 탈락률이 적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기술들도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하지 않고 내가 비용을 절약해서 남들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도매를 많이 받아서 사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경북 울진이다 보니까 내가 직접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젊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 업체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사료 업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으로 건너갔었고 그 중국에서 제가 이거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기억이촌 준비 과정이 이게 좀 중복이 되긴 했는데 이제 심장 이식을 하고 나서 제가 사실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성격이 워낙 활달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극복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지역을 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뭐 양식업뿐만이 아니고 건설업을 배우기 위해서 뭐 경남 진해도 갔었고 뭐 또 큰 도시에 가서 제가 인테리어 일도 좀 하고 싶어서 경험을 했는데 저는 제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당장에 하는 일이 내가 내 꿈과 관련이 없을지라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을 통한 사업 확충, 이 부분은 제가 관공서 일을 좀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뭐 제품을 납품을 한다든지 가서 수조 설치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연구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또 얻게 되고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저를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기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저 같은 과정을 밟기는 쉽지는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들이 직접 가서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무조건 발로 찾아가고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배워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양어장에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왜 뒤졌냐? 양어장에서 쓰는 제품의 절반만 알아도 제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거래처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좀 나쁜 일이었죠. 나쁜 일이지만 제가 지역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또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말리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그때 든 생각이 굉장히 힘들겠다, 이 양식업은. 하지만 내가 힘든 만큼 보상은 받겠다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기억이촌 종합센터를 통해서 자금을 선정받아서 양어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관에서 이제 토속어류 산업화 센터에서는 그 토속 관상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해외 관상어와 접목을 해서 저랑 많은 의견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거기에서 많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사진이 워낙 많아서 그냥 막 집어 넣어봤는데 첫 번째 저 TGA라고 보이는 부분이 그 관상어 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에 하나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중국권 문화도 있지만 미국권 문화가 있는 곳이고 제가 그곳에 가서 직접 제자를 청했어요. 그 대만 협회장에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웬 사람이 와서 이제 가르쳐 달라 하나.
근데 이제 그 간절함은 언제든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가지가 있으면 적어도 10가지만 배워도 내가 이제 혼자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갔었고, 그 옆에 마찬가지로 중국의 유명한 사육자들과 정보 교환을 하면서 요즘 굉장히 인터넷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챗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번역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 어플에서. 그래서 많은 정보 교환을 하고 있고, 내가 물건이 필요하면 또 공장을 연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사업이 조금 더 확충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뭐 옆에는 이제 제가 심사를 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직접 지었던 집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집을 짓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 이사만 한 30군데를 했었는데요. 집만 6채를 지었고요. 그런 과정을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어떠한 짓는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많이 가서 보시라. 예, 현장에 가서 보셔야 체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시고요, 꼭. 매일매일 사소한 거라도 기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선에 대해서도 제가 배웠습니다. 사실 배에 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북 울진에 살지만 바로 앞에 바닷가지만 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배가 어떻게 시동이 걸리고 부품은 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여기 이러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또 제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두 번째 보면 판넬로 된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관상어를 키우던 공간입니다. 제가 300만 원을 들여서 판넬로 이제 하우스를 지었었고요. 이곳에서 좀 만족을 못했어요, 사실. 대규모의 도매 시장을 이기려면 제가 좀 더 큰 규모여야 되고, 저렇게 작은 곳에서 하는데 서울에서 찾아오시고 인천에서 찾아오시고 안산에서 찾아오시고, 심지어 전라도 어디서도 한번 오셨었는데 좀 놀랬어요. 사실 고기를 사러 이까지 오시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기도 사지만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을 이제 둘러보시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점과 지역의 이점을 활용을 하신다면 또 마케팅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어 양식장도 많이 갔어요. 장어 양식장에 가다 보니까 장어 양식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기계 설비가 뭐가 필요한지 이제 다양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때 대표님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내가 관상어에 대해서 수협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관상어는 관상어 산업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나 또는 양식장에서 키우시는 분들의 물건을 매입을 해서 제가 도매 시장을 열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가 제작 진행 중이고요. 예,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쉽게 만나 뵐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필요한데 사실 기여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잘 모르세요. 그냥 단순히 양식하면 되고 어선에 이제 뭐 배를 사서 고기 잡으면 되고 이러는 줄 아시는데, 그런 프로세스들을 다 알아야 제가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심지어 산지 직송이라 해가지고 밴드 많이 이용해 보셨죠? 뭐 고구마를 산다든가 뭐 게를 산다든가, 그런 거 역시도 기여인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기여를 하시게 되면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기술만 배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세계 대회를 열었을 때 당당히 한국 대표로 갔었고, 13개 국가인가 그때 참여를 해서 제가 당당하게 심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한국은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작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히 흘러갔고요. 올해는 많은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에 콘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금이 걸려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출전비를 내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고요. 관상어는 먹는 음식이 아니라 보는 겁니다. 보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도 미스 코리아를 뽑듯이 물고기도 최고로 뽑습니다. 그게 전 세계 대회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직업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포크레인도 이제 운전한 지 꽤 됐어요. 한 5년 넘었고요. 지게차도 하고 뭐 간혹 크레인도 하고요. 뭐 집에 사업이 그거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밤에 연습을 많이 했어요. 왜냐? 젊어서 쟤는 못한다. 저 사람은 그냥 알고만 있다. 이런 인식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잘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제가 양어장 공사를 할 때 여기는 이렇게 공사를 하셔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면 다시라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그리고 그만, 안 돼. 거절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저같이 젊은 나이 때 저는 거절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걸려 있고 시간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 사실 그런 다시 뭐 안 되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다시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밑에 이제 3D 맥스도 제가 직접 작업을 하고요. 옆에 용접으로 제가 축양장도 직접 짭니다. 축양장을 제가 직접 짜서 원가 절감은 사실 하는 거죠. 아니면 제가 절단을 하고 용접사를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직접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업이촌 센터, 경북 기업이촌 센터가 환동의 산업연구원에 입주했습니다. 같은 기관인데 제가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수 기원으로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뭔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빈 마음으로 그냥 마음 가볍게 내봤는데 다행히 이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 끝에 다양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많이 부족하겠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모두 다 알려드리고 오늘 가려고 합니다. 예. 처음에 구피 납품했을 때 저 세숫대야에 저렇게 담아가지고 수족관에 갖다 줬어요. 근데 수족관 사장님이 되게 웃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500원씩 쳐주셨거든요. 고기가 지금 보시면 크기가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키우는 걸 좋아하고 나는 안 죽이고 잘 키우니까 그게 잘 키우는 줄 알았는데 도매 시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장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고기가 선별을 거쳐야 되고 품종별로 선별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병에 걸린 애들은 또 빼내야 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 번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됐었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부딪히세요. 자꾸 실패하더라도 계속 부딪히셔야 돼요. 기억이촌이 어렵다. 뭐 다들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예. 뭐 처음에 기술 지식이 부족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키워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장어를 키우시겠다. 나는 배를 운전해야 되겠다. 그럼 최대한 주변 지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작게 뭐 장어를 키우더라도 꼭 큰 수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수족관에 가서 어항을 하나 사서 여과기를 하나 설치를 하고 먹이를 줘가면서 키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박테리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내가 큰 수조에 갔을 때 당황을 안 하세요. 왜 백종원 대표가 이제 그런 말을 하시죠. 작은 식당을 할 때랑 급식소를 할 때랑 다른 거라고. 그게 바로 연습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다음 생산 제품의 공급처 및 수익 구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양식을 하는데 메기든 미꾸라지든 뭐 품종을 양식을 하는데 어디에 납품할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본인이 식당을 하실 수 있으면 직접 하시고요. 안 되면 지역에 가까운데 납품을 하세요. 물론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전국에 있는 우리 흔히 낙가마라고 하죠. 중간 도매업자들이 가격을 막 치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뭘로 승부해야 되냐? 신선도. 네. 그리고 제가 직접 갖다 드린다. 그러고 점점 단위가 커지시면 어느새 갑을 관계가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기려고 하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뭐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연구소, 학교, 관공서든 이거는 이제 관상어를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는 건데 관상어뿐만이 아니고 이제 체험학습 또는 우리 유아 교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제가 수산물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꼭 기여를 하신다 해가지고 수산물을 내가 키워서 납품해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돈이 되는 거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소비자 직판, 뭐 SNS 이런 과정들은 교육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따님, 아드님 또는 뭐 그 주변에 잘하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배우세요. 그리고 하세요. 매일 글을 올리세요. 저도 사실 요즘은 매일 되지는 않지만 매일 올리고 태그를 열심히 달다 보면 어느새 막 연락이 와요. 내 전화기가 하루에 전화가 한 통이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100통씩 와요. 왜냐? 이 물건이 가격이 어때? 이 물건이 어때요? 블로그 보고 왔어요.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례로 제가 수족관에 어떤 사장님이 현재 50년째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올해 연세가 72이세요. 한국관상어협회 부회장님이신데 인스타그램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사진을 그냥 하나 찍어요. 찍고 그냥 올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알려드렸냐, 메모장에다 태그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럼 태그를 그 글에 복사를 붙여 넣기는 쉽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뭐 휴대폰으로 복사하고 붙여 넣기. 그거를 계속 똑같이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 나이 든 사람이 올린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맞게끔 만드셔야 돼요. 예.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도매도 마찬가지로 뭐 저같이 협동조합도 있고 농협과 수협을 끼면 좋은 판로가 개척이 된다. 그러다 보면 소비자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 그다음 설계 및 허가 행정사? 사실 몰라서 블로그에 행정사를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없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직접 하시면 됩니다. 토목설계사무소 찾아가시고요. 배가 궁금하면 기업이촌 센터에 찾아가세요. 심지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사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잘못된 일이 생기더라도 문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서가 우리 자재가 필요해서 돈을 50% 주세요. 성금 다 주세요. 뭐 30, 30, 40 주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30%를 주시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절대 지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망하신 분들도 많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꼭 주변에 지인들 중에 뭐 건설을 잘 하시는 분이나 또는 관공서를 찾아가셔가지고 자문을 구하세요. 특히 은행에 가면 잘 자문을 해줍니다. 예. 은행이랑 많이 친해지셔야 되고요. 다음은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사실 요즘 도면이 2D CAD 도면도 많이 있지만 저는 3D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공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촌 창업 자금을 받으면.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3D 도면을 보여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저 부분은 저렇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깨지겠지만 그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갔을 때 솔직히 기여하시면서 내가 한 달에 500만 원도 못 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기여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다들 보면 다 성공하신 분들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집에 가업을 물려받았더라도 아버지랑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를 겪으면서 많이 부딪히셔야 돼요. 예. 나중에 꼼꼼히 안 짚고 넘어갔다고 후회하시면 많이 늦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을 정착 과정. 사실 도시에 있으시다가 저같이 유턴하는 유형도 있지만 저도 같은 면 단위에서 다른 리로 옮겼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양어장이 들어선다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관상어라고 하니까 모르세요. 메기 양어장, 장어 양식장처럼 와서 옛날에 폐수가 하천에 막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주민들 동의를 다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마을이 마음에 드셨다 하시면 적어도 거기에 거주를 하시고요.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은 마을의 행사 무조건 나가세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부터 공경하세요. 설령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서 진심을 갖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동네 분들이 쓴소리 하시면 그냥 들으세요. 예. 내가 잘났고 내가 도시에서 어떻게 했고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전부 다 초기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경로당, 마을내관 행사, 청년의 저녁 모임, 특히 저녁 모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뭐 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를 좀 한두 병 사간다든가 절대 과음은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실수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뭐 할머니들을 찾아간다면 같이 가서 밥 한번 매보세요. 뭐 풀 한번 매보세요. 그게 귀촌의 생활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무회계. 이 부분은 개인 사업자는 크게 상관이 없으신데요. 만약에 법인으로 가신다. 그러면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기장을 맡기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제가 나중에 양어장 또는 어선의 면세 사업자로 이제 면세 사업자도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나중에 은행 대출 받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리스크 대비 보험 무조건 드시고요. 예. 그리고 하자증권 보험 그리고 지체 상여금 이런 것도 다 책정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태풍 미탁 때 양어장 공사하다가 전부 다 잠겼어요. 토사가 산에서 한 100톤 정도 밀려왔습니다. 덤프차로 그때 당시에 한 10대는 넘게 퍼냈어요. 예. 제가 직접 포크레인으로 퍼냈고요. 건설회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내가 사전에 계약서를 잘 챙기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지형을 잘 살피셔야 되고요. 회사도 탄탄한지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라. 비록 한 달, 두 달이 늦어지시더라도. 그 다음에 유지보수 및 확장.
이 부분은 자금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산업에. 근데 자금이 많다고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양어장을 짓고 어선을 한다면 내가 향후 몇 년 뒤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겠다라는 예상을 하셔야 돼요. 중고를 사시더라도 내가 2년 뒤에는 유지 보수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이 정도 금액에 사야 되겠다. 또는 이 정도 금액을 좀 비축해 놔야 되겠다. 버틸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식당 창업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뭐 기타 사업, 뭐 강의, 연구소 방문, 행사 참여 등. 사실 저는 교육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경북 울진에 기억이촌 센터가 생기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맨날 다니다가 볼일 다 봤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차를 한 5만 킬로 이상 타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내 개인 사생활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교육이나 또는 뭐 자격증 이런 거는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갈등 해결 방법. 실제로 옆에 계신 분이 저희 양어장 옆에 땅 주인분이세요. 마을에 92 정도 되시는 이제 최고령자이신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할아버님 친구분이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북면에 이제 농협 조합장을 저희 할아버지가 7번을 하셨는데 마을에 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 어르신을 찾아뵙고 절을 한번 드리니까 옛날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농협이 처음 생겼을 때 뭐 비료를 팔아서 비료 공장을 짓고 그 비료 적립금으로 차를 사시고 이런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걸 듣고는 나도 한 스텝씩 밟아 나가야 되겠다. 한 번에 큰 돈은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100원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만원이 되고 만원이 100만 원이 됩니다. 이거는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공무원이랑 이장분들 찾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힘든 점이 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다. 마을에 가면 절대 문 안 열어줍니다. 집에 가면. 음식 사들고 가면 집에 가라고 하세요. 이거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는 심지어 밤에도 놔두고 왔다가 제 집 앞에 다시 돌려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낯선 사람이 오면 누구나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뭐 어떤 걸 얻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떠한 연결 구조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마을에 중간에 좀 유명하신 분 또는 공무원분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이거는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 정보 제공. 이 부분은 내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뭘 잘한다 하면 마을에 아낌없이 제공하세요. 내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마을에 정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계란 배달도 하고 고기도 사다 드리고 없는 돈에 많이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100% 중에 한 80%는 마음이 열리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딱 마음이 안 열리는 부분이 뭐냐면 옆에 땅 좀 파세요 이러면 죽어도 안 파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되 내가 힘들지 않은 선에서 하세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억지로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임에 계속 참가하시라. 그래 할 수 있는 마을에 할 수 있는 잡일부터 다 하시라. 뭐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마음가짐들을 적극적이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도 살았는데 왜 이것도 못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자녀도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겠고 또는 뭐 내가 배우자가 있고 또는 나는 여기 아무것도 없고 이런데 제가 실례로 어선을 하시는 분이에요. 작년에 태풍이 와서 배가 한번 전복이 되고 침수가 됐어요. 근데 배를 또 사셨거든요. 그분은 보령이란 곳에 가셨는데 연고가 없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이제 교육을 끝나고 몇 달 있다가 찾아갔더니 얼굴이 시꺼매져 있더라고요. 형님 왜 얼굴이 이렇게 시꺼먼냐 하니까 마을에 그 이제 보령 수협 있는 데 가면 하우스식으로 이렇게 사는 곳이 있어요. 집이 없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거주하는 환경을 그 정도로 제공을 하고 자꾸 일을 시켜요. 와서. 근데 일을 시키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내가 어디 가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사실 배 타는 데는 내 선원이 아니면 잘 안 태워주려고 하세요.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이제 얼굴에 그게 드러나잖아요. 얼굴이 까맣게 타고 심지어 찌들어 있고 하지만 그게 행복하대요. 왜냐?
내가 이걸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이 기여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는 돈을 벌겠다. 돈을 벌고자 하면 돈이 잘 안 벌리세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봉사 많이 참여하시고 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여유를 갖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세요. 예. 진짜 뭐 물이 넘쳐가지고 내 양어장에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천천히 하세요. 그게 롱런하는 비결입니다. 자, 성공하기. 자, 착실하게 지식을 쌓고 꾸준히 실천하자. 매일 일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게 양어장이든 어선이든. 어선도 1년 365일 날씨가 다르죠. 근데 물때가 다르죠. 저는 모든 배움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진이라도 찍으세요. 그럼 그 사진을 보면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6차 산업과 부가가치 산업에 대해 생각하자. 자, 예를 들면 뭐 6차 산업은 아니지만 장어를 그냥 도매로 납품했을 때 가격이랑 내가 가공을 했을 때 납품 가격이랑 가공을 해서 내가 식당을 했을 때 납품 그 판매 가격이랑 완전 다르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나오고 내가 고민하는 만큼 나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관상어니까 와서 체험 학습을 한다든지 또는 제가 강의를 나간다든지 초등학생들 뭐 어항을 갖다 놓고 이게 어떤 고기인데 어떤 환경에서 살고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가꿔줘야 돼. 그래서 평생교육 강사 자격증도 제가 땄어요. 일부러. 그게 당장에는 일이 안 생기는데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하자.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모든 사업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저 역시도 처음에 가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걸 한다 했을 때 모든 이들이 반대를 했어요. 제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고 그리고 이 양어장이라는 일이 생소하거든요. 사실 경상북도의 양어장이 제가 알기로는 손에 꼽아요. 근데 특히나 관성어라니, 관성어 마트 가면 1,000원씩 파는데 이게 돈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민하기 나름입니다. 예. 그래서 가족들의 동의를 항상 얻고 함께 옆에 있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뭐 나이가 드신 남성분들은 적어도 내가 밥을 챙겨줄 수 있는 사모님이 계시면 힘나서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관계다. 그러면 자꾸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안 맞으면 그건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존중해주냐 안 존중해주냐는 본인의 하기 나름입니다. 예. 자, 전문가를 찾아가자.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전문가도 좋지만 뭐 연구사도 좋고요. 전문가가 인터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글에 들어가서 논문도 많이 봤어요. 실적인 예로 제가 관상어를 양식하면 메기도 마찬가지로 실지렁이를 먹여야 됩니다. 근데 실지렁이의 생태 원리를 알아야 제가 500kg를 받고 300kg를 받았을 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 지식도 없이 실지렁이 딱 갖고 왔고 나 열흘 동안 먹일 거야. 근데 지렁이가 다 죽어버렸어요. 지렁이가 지금 키로에 뭐 싼 데는 뭐 좀 비싼 데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굉장히 비싼 겁니다, 지렁이가. 근데 그런 지식들을 안 갖추고 있으면 양식이든 어선이든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어선도 특히 엔진이 나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엔진이 어떤 엔진인지, 심지어 굴삭기 있는 엔진을 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되거든요. 예. 그게 개조가 되고 또는 허용이 되니까 엔진 오일도 직접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미션 필터도 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라. 그리고 공업사나 이런 지역에 보면 조선소가 많습니다. 구경 가세요. 그냥 없으면 고물상 가갖고 찾으셔야 돼요. 용접도 하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사소한 모든 것을 챙기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서 큰 리스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실적인 예로 배에 구멍이 났어요. 그때는 본드로 막을 수 있었어요. 또는 테이프로 붙여서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넣고 방치를 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갈라집니다. 언젠간 터집니다. 터지면 제가 감당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어항 청소를 안 했으면 3일 뒤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물갈이를 하면 박테리아가 유지가 돼서 3일 뒤에는 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유지를 안 하면 슬러지가 생겨가지고 막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잘 챙기시라. 예. 그 다음에 매일 계획하고 기록하자. 마찬가지로 매일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일 꿈을 꾸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잘 밤에 이루어집니다. 예. 꿈을 꾸면 언젠가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의지의 차이거든요. 오늘 하냐 내일 하냐. 근데 대부분 분들이 미루시죠. 뭐 오늘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오늘 하시면요, 남들보다 경쟁력을 갖추실 수가 있어요. 근데 멈춰 있으시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옆에 자꾸 양어장이 생기고 옆에 어선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내 어장이 뺏겨요. 내가 그물 놓은 데가 뺏겨요. 그러면 저는 수익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고 항상 꿈을 꾸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기업이촌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제 꿈을 얘기를 하면 저는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만약에 혼자 꿈을 꿔서 잘 이루는 스타일이면 혼자 적고 기록을 하세요. 근데 저같이 예를 들어 남들한테 먼저 탁 던져놓고 그 부담감에 이겨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신지식인상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있어요. 어떠한 걸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런 상을 타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고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꿈을 꾸고 있고, 제가 국내 최초로 구피 전문 품평회를 열 것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한국 관상어 박람회도 있지만 제 개인 역량이 사실 그쪽에 좀 전달이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제가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한국에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국의 10개국의 심사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사실 그런 게 서포트라고 하거든요.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관계가 되면 때로는 내가 돈이 없어도 물건을 먼저 보내주고요. 제가 그래서 사람을 잘 챙기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혼자 독고다이로 시골에 가서 한다는 거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다음 토종 어류의 복원. 예를 들면 버들붕어, 각시붕어, 미꾸리, 동자개, 메기. 태풍 미탁 오고 나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왔어요. 하천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희 한울 원자력 발전소 앞에 포크레인이 수대가 들어와 있고 막 볼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물고기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기수역이거든요. 해수랑 담수랑 만나는 곳인데 저는 제가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안 되더라도 물고기를 계속 푸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풀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생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걸 꼭 잊지 마시라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 기업의 가치를 인정을 받습니다. 예. 양어장이 단순 생산이 아니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양어장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해. 주민들이 동의를 해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다음 농어촌 청년 수산 및 사회적 기업. 저는 경북 울진 출생이지만 이제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저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차 한잔 하고요. 자기 이제 모두 다 소개를 받고 모여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이제 프랜차이즈도 많이 들어오고요.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늘어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이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시골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지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다시 얻은 삶이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워하시면 아무것도 못 하세요. 설령 내 목에 이건 단적인 예지만 좀 목숨이 위협이 오는 순간도 있어요. 사람은 절대 그냥 죽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이행을 하시라. 예. 그래서 마을에도 동조를 많이 하시고요. 관상어 수출. 관상어 수출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크지 않아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우리나라 관상어 시장이 적게는 4천억, 많게는 7, 8천억 이제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집계가 안 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상어 수입이 70%가 수입 제품입니다. 또는 수입 관상어고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 관세를 내야 되고요. 다른 나라에 돈을 줘야 돼요. 심지어 물도 달라요. 그래서 관상어가 100마리가 들어오면 유통 과정에서 30% 죽어서 여러분이 50원짜리가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제 인생 안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지향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 되실 수도 있고 때론 안 될 수도 있지만 포기는 하지 마세요. 좋아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실질적으로 또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혹시 나는 기억이촌 꿈을 꾸고 있는데 좀 이런 게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지금 용기 내시면 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책이나 은행 관련 부분도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예. 혹시 여기 젊으신 아주 멋지신 분 혹시 기억이촌을 지금 현재 꿈을 꾸고 계신지 네네네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자, 기억이촌을 이제 꿈꾸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금 많거든요. 근데 혹시 마음가짐이라던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제일 좀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던가 필요한 거는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실천입니다. 실천. 예. 마음을 먹으셨으면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촌 하신데 이제 청년이시다 보니까 또 남들과는 좀 다른 또 차별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차별점이 좀 궁금하고 혹은 이제 미디어나 이제 매체에 조금 더 눈에 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좀 어디인지 네 궁금합니다. 그 지금 기억이촌 박람회에 오시고 해양수산부 산하의 어떠한 자금들을 많이 보고 오셨을 텐데 그러한 자금뿐만이 아니고 농업이나 또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각 지자체에 보면 뭐 사회적 경제 단체 뭐 또는 청년 지원을 하는 그런 센터들이 많거든요. 사관학교 같은 거. 그런 데서 하시면 조금 연계돼서 같이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소셜 커머스나 뭐 그리고 SNS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돈이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찾아가면 돼요. 예. 그런 사실들을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저희 블로그 찾아오시면 제가 또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기업이촌을 꿈꾸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또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못 듣는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혹시 이제 또 실패하신 분들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이 혹시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저는 양어장 쪽이니까 배도 이따 설명 하나 드릴게요. 양어장은 남들이 하던 양어장을 중간에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례들이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싸네. 뭐 양어장 부지가 굉장히 저렴하고 뭐 이 사람이 양어를 할 의지가 없으니까 내가 가서 하면 되겠다 하는데 치어는 이만큼 사다 놓고 막상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바이오 플락이나 뭐 지금 수경 재배 같은 거 많이 보시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전문 지식이 있으셔야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바이오 플락 뭐 그런 순환 시스템 이런 거를 관심 갖는 것보다는 내가 작게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그 이제 완성이 되면 연구소에도 자문을 좀 많이 구하시고요. 무엇보다 거래처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바이오 플락 같은 경우에는 그 생균제를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또 내 수질 환경이 많이 변할 수가 있고 특히나 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에 보면 배를 짓다가 멈추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각 해역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이나 서해안이나 그 바다의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실적인 예로 거북선이 밑에는 평평합니다. 근데 뾰족하진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낮은 바다에서 움직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배를 동해안에 가져오시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해안 배가 서해안으로 가면 많이 기울어지고요. 뭐 남해안 배를 이제 동해안으로 가져오시면 약간의 안정감은 있는데 또 좀 빨리 나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해안은 노을이 좀 많이 넘치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안에 소나나 뭐 여러 가지 원격 조정 기계들이 그걸 정확히 보고 사셔야 돼요. 특히나 모든 것들은 AS가 잘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거를 체크 못 하셔서 안 그래도 없는 자본에 내 돈을 투자해서 망하신 분들 좀 보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놓치시려면 많이 찾아가시고 많이 들어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이촌 꿈꾸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를 좀 낼 수 있도록. 네. 제가 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이식을 받고 지금 살아났다고. 여러분 그 세상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쉽게 또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했잖아요. 그죠? 제가 올해 나이가 33입니다. 89년생인데 저보다 더한 고초를 겪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저 사람도 한데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신다면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꿈을 이루셨고 지금 또 꿈을 꾸고 계시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 이거를 지금 실천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전정훈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버스킹은 끝이 났고요.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이제 11시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께서 물어보시는 어떤 것들도 각 전문가 분들이 답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11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저희 스태프분께서 쪽지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것들은 다 적어주셔서 뒤에 판넬에 붙여주시면 내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